법에 대한 관심이 정치와 우리 사회를 바꾼다.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지난주 방송 마치고 그 카톡에 부끄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맞습니다. 왜 부끄럽다고 하셨어요? 그날 주제가 아시겠지만 데이트 폭력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과거 이제 연애사도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날 총체적으로 제가 부끄러웠던 과거가 막 떠올라가지고. 다 추억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첫 번째 방송 나간 뒤에 시청 소감이 들어왔는데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감동적인 내용이 그거 하나인가요? 이거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일단 네 애들끼리 예. 그룹 올라서. 네, 그룹 올라서 수백 개 중에서 지금 하나 고른 거잖아요. 네, 예. 대학교 1학년 네 전도언 씨가 남겨주신 약간 가명이 아닐까요? 이런 느낌. 전도연 아니고 전도언. 그러니까요. 네, 일단 제가 읽어볼게요. 우선 프로그램 취지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는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법안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이번 법안에 관해서는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가불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부분, 스토킹 같은 범죄에도 포함해서 다루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정서적 폭력이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 제가 남친한테 정서적인 폭력을 가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다음번에 꼭 만나면 꼭 사과해야겠어요 라는 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친구들한테 꼭 알려줘야겠어요. 이상 간략한 후기 끝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별로 안 간략한데. 저희가 엄청 긴데? 저희가 엄청 고루 기네요. 골랐어요. 예, 고루 골랐네. 네. 야, 아니 근데 그 굉장히 우리 프로그램이 좋았던 게 네. 저도 이 프로그램 발의하는 뭐 과정 이런 것도 알 수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아 나도 이 과거에 이랬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그런 반성 느낌 모드로. 때문에 카톡에다가 부끄러웠던 거 같았어요. 다 같이 반성 모드로. 그러니까요. 일단 오늘 출연진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요즘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텔레비에 방송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팔색조 방송인 곽현아 씨 나오셨습니다. 네,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인 여자 곽현아입니다. 그 단점 굉장히 크게 느껴요. 아니 근데요, 저 방송을 보고 저도 주변에서 굉장히 아이 너무 재밌게 잘 봤다. 네. 그리고 뭐 프로그램 취지도 너무 좋더라. 그리고 꼭 이 얘기는 해야겠지만 아 네가 있어야 되겠더라. 이런 얘기가 네. 주로 뭐 이러더라고요. 그 방송에 참여는 안 했지만 오늘 와서 분위기를 보니까요. 네. 곽연아 씨 때문에 재밌었던 걸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인정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아니, 맞아요. 안 그래도 이제 국민의당 의원님으로서 나오셨으니까 또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날짜가 이제 9월 19일이고 내일 모레 21일에 이제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예요. 인준, 본회의에서 인준을 하죠. 네, 인준한 투표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도 자율투표 그 지난번에도 전에도 자율투표였죠. 네, 그 전에도 김희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네, 후보자 때도 자율투표를 했는데 이제 부결이 됐고 그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자율투표로 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당은 이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문제뿐만 아니라 그 작년에도 모든 걸 다 자율투표했었죠. 이낙연 총리할 때도 자율투표했었고 네. 뭐 논의는 했으나 자율투표하는 걸로 격리를 했었었죠. 네. 또 아마도 이번에도 특별한 현재까지는 자율투표하는 걸로 지금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의견이 어떠세요? 저희 당에서 공개 원내 지도부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찬반을 표시한 의원 이외에는 네. 그 본회의 때까지 인준 때까지는 공개적인 의견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의견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좀 찬성하실 것 같은 느낌 드나요? 인준이 통과되면 예스월 노로 대답하세요. 예스월 노로. 예?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 yes no. 자, 다시 물어볼게요. 찬성, 반대, 뭡니까? 아니 뭐 찬성 반대 제 찬성 반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준이 통과되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예스월 노로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이번엔 죽을 각오로 표를 단속해라라고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빨리 어떻게 이용주 의원님 이용재 하셔야죠. 의원님 단속. 박주민 의원만 잘 오고 있습니다. 집에 못 가실 거예요? 오늘 묶어둬야겠네. 찬성표 찍을 때까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네네. 네.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거 재밌더라고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네. 중년 부부가 생각하는 이 배우자와 국회의원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보지 마시고. 왜 보세요? 이렇게 뚫어져라. 안 보고서 도저히 못했어요. 배우자와 국회의원의 공통점. 바꾸고 싶다. 바꾸고 싶다. 괜찮은데? 어머, 괜찮은 일도 생각난다? 뭐, 꼴도 보기 싫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지난번에 실수하신 걸 이번에 만회하겠다는. 어떻게 만회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첫 번째가요.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뭐 별로 안 바빠 보이더라고요. 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너무 바꾸고 싶은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냥 데리고 산다. 네. 요런 내용인데요. 참 이게 또 좀 씁쓸한, 우픈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건데요. 이제 국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박주민 의원님께서 이제 대표 발의하신 네. 국민소환제도, 이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용주 의원님께서는 혹시 국민소환제 좀 찬성하시나요? 저는 기본적인 취지를 찬성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법안 발의자의 이름을 안 올리셨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걸 보고 이 문답을 보고 박지원 의원 법안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전부 다 민주당 의원들만 싹 해놨더라고요. 공동 발의에. 아니 네. 그래서 협치하자고 하면서 좋은 거 하고 이름 날 때는 자기 당만 다 치우고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의원님? 지금? 문제 있네. 협치 왜 안 해?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당에는 그 발의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에다 올리면 카톡방. 그냥 네. 성원이 금방 차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발의를 아니 그래서 하죠. 평상시에 저 얼굴 나올 안면도 있고 좀 좋은 거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야 국민소환제 민주당만의 법안이구나. 잘못했습니다. 민주당만 좋은 거 하려고 그러는구나. 통과되면 제가 제일 먼저 소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좋은 취지 법안이 있으면은 민주당도 충분히 하지만은 네. 이제 국민당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아니 바른정당까지도 뭐 좋은 입법 취지 설명을 하고 한두 명이라도 같이 하는 이런 모습이 그런 좀 낫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긴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번에 이제 대표 발의하신 국민소환제 법안, 새로운 법안인 거죠? 제정 법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국회의원은 임기 중에 국민분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제도에 의해서 그 임기 중간에 파면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뜻과는 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어떤 의사 표현을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국민분들이 좀 국회 또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도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자라고 해서 국민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임기 중에도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이 법을 좀 발의했는데요. 이 법을 발의하게 되면은 이게 그리고 통과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국민분들 눈치를 좀 더 보게 되겠죠. 국민 소환제의 가장 큰 의미는 견제에 있다는 거죠. 이 국회의원을 선출한 유권자가 국회의원을 상시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는 수단을. 그리고 자기의 지지자가 아닌 보통은 지지자에 의해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봐서 40% 득표율로 1등은 당선이 됐지만은 남은 60%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60%로부터 언제든지 다시 리콜될 수 있다는 거. 꼭 60%가 아니라 지금의 법의 요건에 따르면 그게 30%일 수 있고 20%일 수 있고 네. 자기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반대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좀 큰 제도라고 봅니다. 굉장히 SNS나 이런 데 많이 떠도는 사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거 전에는 막 다들 띠매고 막 무릎을 꿇고 변하겠습니다. 뭐 운동화끈 바뀌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달리겠습니다. 막 이러는데 딱 뽑히고 나서 후에 사진 보면은 막
이렇게 목에 깁스를 하고 있고 막 이런 사진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두 사진만으로 굉장히 좀 많은 메시지를 좀 국민들은 받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이제 뽑히고 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이 국민소환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이 국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법안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법안 개정을 위해서 그 일반 시민분들이 운동을 14만 명. 14만 명, 14만 명씩. 14만 명씩이나 이렇게 또 이 서명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고 하고, 또 지난 대선 때는 모든 그 대선 공약에 정당 5개 정당 모두 다 이 대선 공약에 다 이 국민 그 소환제를 넣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보니까 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뭐 이만큼 뜨겁다. 뭐 이런 걸 뭐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거죠. 네. 불만이 많다는 거죠. 그 네. 다른 정치인이라 하면 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뭐 시의원도 지방자치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들이 좀 있는데 네, 주민소환제라는 이름이 없다 있죠. 이거죠. 네. 그래서 왜 국회의원만 없냐 그런 차원에서도 주장을 하죠. 근데 사실 이 국민소환제가 지금 이제 없으니까 국민들이 이제 후원금을 막 요즘 막 18원 네.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뭐 요게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뭐 18원이라도 많이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18원이 많이 아, 모이면 티끌모아 태산. 그러니까 아하. 근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18원만 보내주고 아무 말 안 하면 되는데 영수증을 끊어주라고 그러면은 영수증 끊는 비용 때문에 마이너스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그런 분들한테 좀 죄송해요. 진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걸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할 수 있는 주인답게 진짜 주인이시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죠. 정말로 그러면은 국민 소환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아, 현재 지금도 있나요? 우리 국회법에 보면은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어요. 근데 그걸 결국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제명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한 달 전인가요? 무슨 비폭우 왔을 때 뭐 외국에 또 네, 갔다 와서 외유성 어떤 출장 갔다 온. 도의원에 대해서 제명하네 말해 했는데 그 결과가 투표에 붙여져서 제명하러 붙여졌으나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 충청북도 의회가 물난리의 외유성 해외 연수를 떠나고 국민을 레밍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김학철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충북도 의회 본회의에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안도 건의돼 표결에 붙여졌지만 부결됐습니다. 보통 막 방탄 국회다 이런 네,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최근에 있었던 도의원 그런 제명에서 부결이 난 것처럼 일반적 유권자들 뜻과 이런 대의기관들의 뜻이 달라질 경우가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난점은 있죠. 네. 이 국민소환제법 발의하신 거 보면은 네. 같은 법안이 3건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맞습니다. 다른 법안들이랑 조금 의원님 법안이랑 서로 차이점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이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는 A라는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을 B나 C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도 소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게 차이예요. 다른 지역구에서도 다른 의원님들이 내신 법안은 비례대표를 소환한다든지 지역구 국회의원 소환하는 것 두면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 해당 지역구 구민들이 소환하는 것만 상정해 두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제가 좀 다르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 소환을 위한 투표를 발동시키는 요건 자체가 제가 조금 기준이 낮아요. 어떤 방식으로 발의를 하는 건가요? 다른 분들은 100분의 10% 투표권자 수에 또는 100분의 15%가 저 사람을 위한 소환 투표를 실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소환 투표가 실시돼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 국회의원을 뽑았던 선거에서의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해 가시나요? 저만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투표권자가 네. 4명이에요. 4명이에요? 4명이에요. 예. 그러면 어떤 법안은 10%예요. 그러면 4명의 10%니까 그러니까 10명으로 하죠. 쉽게. 예, 그게 좋아요. 네. 예. 4명의 10%니까 사람을 예,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 4장을 10명으로 하면 10%니까 1명 네. 하면 되고,
그다음에 15%는 이제 한 명 반이 하면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투표권자 수에 연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 국회의원이 뽑혔던 선거에서의 투표율에 연동을 시켜요. 율. 네. 투표율의 100분의 15로.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번 선거 때 굉장히 투표율이 낮았어요. 그래서 사실 적은 사람이 뽑아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근데도 무조건 고정적으로 15%. 투표권자의 15%. 그러면 쉽게 당선된 사람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차라리 투표율에 연동시키자고 했고요. 지난번 총선, 그러니까 저희 둘이 뽑혔던 선거의 투표율이 58%예요. 네. 58%에 100분의 15 하니까 대략 한 8.7%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하고 비교하면 좀 낮긴 낮지만 많이 낮진 않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들어보니까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만약에 근데 투표율이 쫙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곽현아님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선거에서 투표율이 80%였다. 오.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국회의원 당선되셨으니까 이분을 낙선시키려면 더 올라가야 돼. 네. 되죠. 더 많은 예, 사람이 발의를 동의를 해야 돼. 받고.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연동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아하, 그렇군요. 정말로 지지율이 높게 당선됐다고 해서 그분을 그 의원을 제명이 아니죠. 소환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이 높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은 뭐 꼭 높게 당선됐기 때문에 더 많은 수가 반대한다. 그거는 다르다. 소환의 사유가 생겼으면은 그거는 더 많은 지지로 당선을 됐든 더 적은 지지로 했든 일정 기준이 되면은 하는 게 맞다. 복잡하게 룰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연동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또 네. 차이점은 그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만 발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춘천 지역 의원을 내가 만약에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서울 지역 사람들이 지역에서도 할 수 있어요. 네, 발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다른 보시면 법안. 춘천에 국회의원이 여러 명 있는데. 제가 특정 사람을 얘기하니까 꼭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좀 가야 돼, 오래 가야 되잖아요. 바로 문 닫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법 취지나 이런 것들은 동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사실 뭐랄까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헌법상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헌법상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헌법에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럼 그 4년이 최소 보장이냐, 최대 보장이냐예요. 최소 4년 보장한다. 만약 이러면 4년은 무조건 보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명제도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 4년을 보장한다가 아니라 최대 4년까지 보장한다로 봐야 돼요. 네. 그럼 중간에 자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위헌 시비는 없다라고 본 거예요. 헌법에 헌법 42조 임기 대한민국 국회의원 임기 4년을 한다는 말은 법률로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짜리 법률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4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보다 낮게 하는 2년짜리 못 만든다. 법률로 6년짜리 국회의원 못 만든다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제명이라는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임기 내에 다른 뭐 처벌이란 여러 가지 임기를 줄이려는 임기는 있으나 다 채우지 못한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지 그것이 최소로 할지 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제명제도 같은 거는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걸 뭐 최저든 최소든 상관없이 상관없죠. 네. 중간에 어떻게든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만들 수 있다는 그럼 만들 수 얘기잖아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위헌은 아니라는 거죠. 위헌은 아니라는 네. 거죠. 그 임기 헌법에 4년이 근거 규정이 됐다는 것과 이것은 다르다. 아예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다. 굳이 이 조항을 가지고 네. 위헌 시비 합헌 갈 여부를 없다. 따질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 소선구제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지역구에서 내가 뽑은 국회의원인데 왜 다른 지역에서 뭐 하라 말아야 이렇게 생각하실 그렇죠. 수도 있는 그런 거고. 불만이 있을 수도 또 이 있고. 부분에 있어서도 좀 두 분의 의견이 그런 궁금합니다.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A 지역구에서 뽑혔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또는 통과시킨 법을 A 지역구에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는 예, 법안이죠. 전체 국민의 대표자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영향을 받는 국민 누구라도 국민이라면 소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보는 것이 이상적일 수는 있으나 다른 거죠. 유권자의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지지했던 유권자와 다른 유권자가 뜻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자기를 선출했던 유권자와 다른 유권자에 의해서 퇴출되는 그런 것이 헌법상에 맞느냐? 네. 라는 그런 헌법상의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좀 특수한 경우지만은 어쨌든 아직까지 지역적으로 정치 성향이 많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분들.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성주에 사들 배치하네 말하네 했을 때 그 지역에 그 의원을 두고 평가하는 것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을 평가하는 또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동질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라든지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이 다른 유권자, 자기 투표 안 했던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이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 네, 악용될 수 있는 사례로 많이 거론이 되는 게 네. 정치적으로 반대 세력이 그 의원을 이제 저격하는 방식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맞아요. 일부러 이제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꾸려서 발의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와요. 저희가 허들을 하나 더 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소환하려고 하면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공격하는 형식으로 소환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역 감정이 남아있거나 그쵸. 그러면 특정 지역에서의 그 소환 요구자가 전체 소환 요구자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다 네, 여러 합쳐가지고 지역에서 발의를 합쳐서 골고루 해서 정말 전국적으로 이 사람을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가 돼야 소환 투표를 발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 요건을 넣으신 거군요. 네, 그렇게. 그런 허들을 하나 넣었어요. 또 이게 반대 세력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 중에 하나가 벽을 좀 치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제 발의 투표가 결정되는 그 순간부터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노려가지고 정치 반대 세력이 좀 발의를 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발의 먼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발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있다고 사실은. 봐야죠. 네. 이전에 우리 올해죠. 올해 그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 네. 경기지사가 위대한 소환 투표가 진행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경남 지역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오늘 경남도청 앞에서 무상급식 원상 회복을 위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 소환운동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주민 소환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그거는 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소환의 주민 소환에 사유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슨 범죄 행위를 했다 하면은 그 범죄의 결과에 판결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 쫓겨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사유로 되는 거예요. 뭐냐면 당시 모 국회의원이 뭐 적절하지 않다, 뭐 무슨 정책에 반대하는 취지로도 소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책에 반대.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민 소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어서는 2번이 소환이 시도가 돼 있으나 그 내용들이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폈던 정책에 대한 반대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국민소환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책적 판단이나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국민분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용 가능성이 있다, 남용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뭐 아예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아예 지금처럼 모든 국민이 국회의원이 한 번 선출되면 그 국회의원에게 아무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없다. 이건 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설정한 이 소환투표 발동의 어떤 허들을 좀 더 높인다든지 네. 또는 타 지역구 국회의원 소환할 때 저는 3분의 1 허들을 뒀는데 3분의 1 허들을 통과하고 나면 또 어떤 허들이 있냐면 이제 투표가 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표인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투표인단에 A 지역구 사람 반, 타 지역에 있는 사람 반으로 투표인단을 구성해서 투표를 하도록 만듭니다. 발의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투표하는 그다음에 사람 또 따로 투표하는 있죠. 사람 예. 따로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이 해당 지역구 의원을 소환 발의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만 투표를 하는 거고, 네, 해당 지역구가 아닌 유권자들이 발의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반, 네. 해당 지역구가 아닌 사람들 반. 근데 이제 그런 허들 몇 가지 둬서 저는 그나마 오남용을 막는다고 해놨는데 그래도 뭐 좀 더 어렵다.
오남용이 우려된다 그러면 약간 더 허들을 또 약간 더 복잡한 조건을 둘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이용주 의원님도 주민소환제 얘기했지만 2번 정도 시도됐다고 하지만 성공한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5% 허들이거든요. 100분의 15, 투표권자의 15.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까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적당한 그 예. 접점을 좀 찾아야 되겠네요.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예. 아까 말 그런 간이적인 방법을 한다는 것은 몇 번 하다 보면은 아, 이 정도 하면은 이제 그런 제명 청원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그러면 하는 그 견제- 심리적 아. 견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번만 행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도가. 시도가. 근데 쉽게 할 저희가 수는 없어요. 나름대로 다른 법안보다 허들이 낮은 이유가 실제로 작동이 되기 시작해야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긴장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제도가 도입돼서 한두 차례 정도는 실행한 결과를 토대로 수정도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법안 예. 수정이요. 아, 진짜 그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아무런 이런 제한이 없나요? 그럼 어떤 사유에서도 국민이 그러니까 그 투표에 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국회 보이콧 해가지고 완전히 국회 마비시켰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해서 바로 이렇게 청원 들어갈 수 있는 실제로 건가요?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야 파격적이네요. 주권자시잖아요. 네. 제 생각에 이런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정쟁의 대상으로 안 삼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는 누가 봐도 저거 되면 국민들 다 좋은데라는 법을 발목 잡거나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지금 그런 방향으로도 또 영향을 좀 되게 미칠 것 보면은 같아요. 이제 네. 보이콧 국회 보이콧을 한 게 소환 보이콧. 예, 보이콧한 게 이제, 한 번 더 발음해 주시면 안 될까요? 국회 보이콧. 아까 다 외웠는데 국회 보이콧. 네. 보이콧 하는 게 이제 소환 사유가 된다면 제 국민의당은 좀 자유스러운 입장인 것이고 제가 보기로는 자유한국당이나 그다음으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두 당이 보이콧을 안 하면은 저희는 이제 보이콧은 어떻게 안 하고 보이콧은 할 수 있어요. 보이콧. 보이콧. 근데 저희가 20대 들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당이 보이콧을 한 적은 없어요. 아마도 뭐 야3당이 찰떡 공조를 미쳐서 밀어붙이기를 한다면은 여당 입장에서 보이콧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오히려 반대로. 반대로. 네. 아니 그 법안이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이 정말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국민분들이 원하시는 거라면 저희가 보이콧할 리가 이게 없고요. 찬양한 서로 다른 이해관계 다른 법안에 대해서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저희가 보이콧했으면 정말 국민들을 위한 법인데도 저희가 보이콧했으면 그러니까 소환 당해야죠. 뭐. 쿨하게. 소환 당해야지. 그러니까 이 보이콧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보이콧을 하는 취지. 보이콧 자체가 맞습니다. 문제가 아니라요. 네, 그 내용 보이콧이 자체가- 문제예요. 보이콧이. 앞으로 보이콧은 없는 걸로 알고 보이콧만 보이콧 하지 마세요. 보이콧.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이런 법안 발의하면서 눈여겨봤던 데가 미국인데요. 네. 미국이 한 1860년대부터 한 1920년대까지 정말 정치가 엉망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출을 해서 의원들을 뽑아주는데도 이 의원들이 서민들을 위한 입법을 거의 안 했대요. 그 당시 이제 미국이 막말로 얘기하면 왕들의 시대였거든요. 뭐 석유왕, 록펠러, 네. 강철왕, 카네기. 왜 왕이라고 불렸냐면 록펠러 같은 경우 지금 스티브 잡스인가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재산의 4배 이상 많대요. 현재 가치로 따지면. 그것뿐만 아니라 석유에 관련돼서 록펠러 같은 경우는 전 미국 석유의 90%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죠. 근데 그런 이제 왕들이 정치를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투표하고 아무리 뽑아도 다 왕들을 위한 정치만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분들이 여기 헬조선이다. 정말 죽고 싶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데도 정치가 그걸 능동적으로 풀지를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그래서 약간 진짜 이 고통받는 국민분들에게 자구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연예계가 또 떠오르네요. 저 연예계는 진짜 직접적이거든요. 게시판에 바로 올라요. 쟤 잘라라. 재미없다. 쟤 뭐냐. 뭐 인성이 쓰레기네.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뭐 진짜로 뭐 프로그램 폐지도 어느 한순간에 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뭐 굉장히 출연진 교체가 좀 쉽게 돼 있어서 사실 저희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면서 살얼음판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 진짜로 이 국민들이 긴장되죠.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긴장되죠. 예, 저는 공감이 너무나도 되네요. 네. 일단 법안 통과 발의하셨으니까 법안 통과가 빨리 되기를 바라실 텐데 좀 전망이 어떤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 뭐 분위기는 좀 있어요. 시민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때 6개 정당이 언급을 했어요. 다. 그리고 특히 여당인 저희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걸 핵심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 통과되는 것까지 연결되기까지는 굉장히 멀리 있긴 있지만 다른 때에 비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또 캐스팅보트를 쥐고 계신 국민의당 그러니까요. 이용주 의원님 아이고, 보시기에는 좀 아마도 어디서 이제, 보시는지. 네. 이제 이런 법률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숫자가 의원들의 과반수 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입법 되기는 쉽지는 않다.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국민소환제가 필요한 거예요. 6개 정당이 그러니까 대선 때는 다 하겠다고 해놓고 끝나고 나니까 언제? 이런잖아요. 이거 문제 있네. 협치를 진짜. 위해서 빨리 이용주 의원님을 설득해 주시고요. 네, 예, 그러니까요. 이용주 의원님께서 다른 이제 국민의당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실 수 있도록 빨리 아, 근데 말씀해 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민주당 내에서 반 이상이 나중에는 도장 안 찍을 수 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지금 뭐 그 아까 하셨던 그 시민 청원 서명 받은 건 한 차례 지금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분들이 또 계속 서명을 받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 은평구에서는 사찰에서도 받아주고 계세요. 스님들이. 아 진짜요? 사찰에 다니시는 신도들. 그래서 그런 거 좀 모아서 2차 여론 작업을 좀 할 거고요. 제가 정개특위에 있는데 정개특위에 좀 이걸 갖고 와서 논의를 좀 실제로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정개특위 위원이신 이용주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렇죠. 이제 국민 소환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정개특위에 많이 와 있어요. 네. 이거 말고도. 근데 이제 각 의원들이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정개특위가 일정한 시한 내에 합의가 될 사안에 대해서만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안에 와 있는 법안들은 많지만은 될 것 위주로 먼저 하기 때문에 국민 소환제가 우선순위에 앞순위에 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네. 아, 열심히 진짜,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너무 좀 마음이 좀 슬프네요. 사실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필요한데 우선적으로는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시민들이 국회의원보다 위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유권자가 손에 잡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정말 유권자들이 하라는 대로 명령하라는 대로 의사를 내는 대로 움직여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거둬올 수 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도 굉장히 많이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뭐 설명해야 왜냐면 되니까. 설명을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국민들하고 좋네요. 계속 많이 만나려고 할 거고 그럴 것 좋네요. 같아요. 이 국민 소환제를 국민이 주인이다 법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거죠. 괜찮은데요? 아이디어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걸로 네. 좀. 그리고 좀 무서워. 약간 소환. 안 무서워요? 국민이 소환되는 건가? 소환. 그렇지. 약간 그렇게 네. 생각할 수 국민이 있거든요. 주의다법. 그렇죠. 아 괜찮네요. 국민주인제. 좋다, 네. 좋다. 인자가 끌 인자에서 끌어당긴다. 아. 국민주인제. 좋네요. 오호, 네. 아우, 좋네요. 앞으로 이제 국민소환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좀 당부 말씀 네, 좀 어필해 주세요. 매력 어필. 매력 어필이요? 예, 우리 이 법안 좀. 춤이라도 춰야 되나? 근데 이 법안에 일단은 이 대해서. 법안은 지금 작년 말부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많이 쳐다보면서 이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탄핵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진짜 이렇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었을 때 그렇게 안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원하시게 된 법안인데 여러분들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아마 국회의원들은 국민분들 눈치 보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선금 넘어갔네요.
다른 거 했더니 저희 원로위원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욕 안 하세요? 이놈 새끼들아. 니들도 다선해봐라. 지금 사선 이상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더라고요? 꽤 되실 거예요. 15%입니다. 14.5. 꽤 되네요.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예정이신 국회의원 다선 금지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을 이제 발의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뭐 국회의원 다선 금지법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겁니다.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에서 연속 3번 이상 4번째부터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연속해서. 그러니까 3번만 해라. 연속해서는 3번 같은 지역구에서. 만약 중간에 띄엄띄엄 하면은 할 수는 있죠. 띄엄띄엄은 할 수 띄엄 있고. 있다. 네. 그래서 다선금지법이 이제 원하는 모습은 이거죠. 정치권에서의 다선 의원의 각질을 막자 이겁니다. 공정 경쟁을 벌이자. 한 지역구에서 3번 당선되면서 12년이 있습니다. 네. 12년을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거기에 있는 유권자들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또 모든 선거 조직들을 다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후보자가 새로운 경쟁자 나와서 경쟁해서 이기기가 사실상 어렵죠. 물론 이제 그 의원이 무슨 다른 큰 문제가 있으면야 가능하겠으나 쉽지는 않다. 네.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정치 식상하게 보이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상품을 좀 공급해 주자. 새로운 정치권에 그런 차원에서 발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사선 이상이신 분이 꽤 어느 많으신 정도 것 같으세요? 같아요. 예, 말할 것 때문에 지금 한 제가 알기 14.5% 정도? 아. 14.5%, 45에서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뭐 알고 있습니다. 분들이 되게 반발하시지 않을까요?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싫어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제 멱살을 잡힌 적이 가서 이제 없으시고요. 제가 설명을 하죠. 그 선배님 이게요. 그 다음에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그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예 기간을 줄 거니까. 네네. 한 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바로 얘기하시는 지금 거예요.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 모든 법에 적용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할 수 없어요. 재선 3선 의원들도 나중에 추후에 사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그럴 뭐 수 저도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마음속으로야 지금 하지만은 재선하고 3선 처음에는 그때쯤에는 내가 왜 이 법을 했을까? 네, 하고 싶으시겠죠. 왜 발등을 찍었을까? 후회는 할 수도 있겠으나 네. 그게 이제 전체 정치권이라든지 유권자 입장에서는 암만 제가 잘 정치를 하고 국회 활동한다 하더라도 유권자는 새로운 정치인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길을 터놓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소선거 거구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경우에 다선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있나요? 그게 없습니다. 그거요. 이것도 역시 별로 없는 법안이군요. 한국적 상황이라 봐야지. 한국적 네. 상황. 아까 한국적 말씀하셨던 상황이죠. 네.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좋아할 법은 아니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민소환제보다 제가 보기에 더 통과되기 어려울 거라고. 아, 이게 더 네. 어렵다. 의원님은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의견을 저는 뭐 사실 무한도전 출연할 때부터 덜컥 약속을 해버려가지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찬성하겠다고 해버려가지고. 그러셨군요. 네. 이미 말씀. 근데 이제 그 생각하시는 내용이 나쁜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지역 주민들이 아유 우리 구청장님 4번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진 않아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네. 아니 정해지고 나면은 아니 우리 국회의원 너무 잘하시는데 꼭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까? 지금 뭐 3번 뭐 지방자치장 했다가 꼭 더 하라고 나섰던 청원했던 주민들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 어떤 구성을 좀 보면은 국회의장이 되려면 좀 이렇게 다선 의원이 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도 좀 약간 연륜이 있고 경력이 쌓인 분들이 조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그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뭐랄까 있죠. 그런 통로가 두 없어지는 번 거 하고 한 번 아닌가. 쉬었다가 다른 지방자치장 하다가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연속해서 3번 하지 말라는 거니까. 연속에서만 같은 지역에서 하지 말라. 그런 부분은 또 있어요. 근데 이렇게 풀릴 수도 있는데 초선, 재선, 3선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월급도 똑같아요. 맞습니다. 20년 한다고 월급 안 올라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동등한 헌법기관으로서 지위가 있는 건데 너무 이제 초선, 재선, 3선의 역할 분담을 엄격하게 나누면
진짜 약간 답답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우스갯소리지만은 이 상임위원장을 하면은 저희들 받는 세비 예외에 월에 한 1, 2천만 원 정도 더 나오는 거예요. 월에요? 예, 어, 월에. 왜 놀라세요? 좀 몰랐어요. 한 달에 한 달에 네. 그게 어떤 명목으로 나오는 돈인가요? 상임위원장이 그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운영비. 운영비 저희 형식으로 좀 뭐 마시고. 권성동 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 한마디도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많을 필요까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뭐 그걸 꼭 본인이 쓰는 게 아니라 회의하니까 그 직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또 뭐 쓰는 비용도 있다 그래요. 또 이제 예전에 또 우리 홍준표 의원께 네. 예전에 한번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돈 모아서 생활비로. 사모님 기획하고 그런 말 하신 거 그랬다가 보면은 별도로는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읍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장은 꼭 선수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맞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뿐 아니라 더 전문적인 초선인데 굉장히 전문적인 그렇죠. 예전에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예산만 다루던 초예산 전문가가 왔어. 그럼 그런 사람들 예결이나 뭐 이런 거 위원장 해도 되고 간사 해도 되는 건데 그렇죠. 꼭 간사는 뭐 재선, 위원장은 삼선 이렇게 되니까 제대로 인재가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으신 두 초선 위원들의 월천! 욕구라는 것을 일리 있는 항변입니다. 월 일리 있는 1년째. 항변. 나 위원장 안 시켜준 보이콧! 보이콧 노노노. 김유관 같은 경우는 초선임에도 입법 발의도 많이 하고 성과를 많이 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정개특위도 웬만한 초선은 못 들어가요, 사실은. 그 박주인 의원도 들어오고 저도 뭐 그런 네, 말이 들어갔지만은 초선이신데, 네,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가. 근데 특별위원회 이런 데 들어가기도 쉽지 쉽지 않고 않다. 간사나 위원장은 네. 뭐 거의 더더군다나 어렵다. 못하고. 네. 졸라서 들어갔어요. 아 근데 이참할 정도로 졸랐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 또 뒷얘기가 있으시구나. 그 우리 법안 발의 나오시는 이 국회의원분들 통과시킨 법안에 이런 게 있다. 좀 자랑도 하셔도 되고. 뭐 저도 뭐 여러 개 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 개 해서. 그러죠. 사실 통과시키기 어려운 법안 제가 하나 통과시켰어요. 뭔가요? 얼마 전에 검찰적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 예전 검사들이 청와대 파견 근무 못 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갔다가 사표 내고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편법적인 방식을 했는데 맞아요. 그것을 못 하게끔 법안을 냈어요. 근데 네. 그 법안을 냈는데 예? 보통 경우에 자유한국당에 그거 절대 안 받아줬거든요. 제가 잘 설득을 해가지고 도장을 꽉 받아가지고 통과시켰죠. 또 검찰 출신이신데 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또 그렇죠. 법안을 통과시키셔가지고 네, 잘 의미가 있네요. 설득하셨다는 얘기하시면서 힐끔힐끔 박주인 의원님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라는 설득은 이런 것이야.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나는 설득시켰다. 어떻게 하셨는지 어.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네. 간사님이 굉장히 도장 잘 안 찍어주세요. 네. 특히 또 검찰 분이시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애정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뭐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으나 안 찍어줬었는데 아마도 정권 교체가 될 걸 생각하고 도장 찍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좀 옆에서 이렇게 펌프질 많이 하셨고. 저도 내일 김진태 간사님하고 통화해야 돼요. 아 그래요? 좀 노하우 좀 오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전략을 세우셔야죠. 네, 통화 전략. 그게요? 답답한데. 맞습니다. 끊임없이 설득해라. 지금 이 여당이니까 얘기를. 네. 저도 네. 해주시고. 끊임없이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오늘 얘기된 법안들이 다 이제 국회의원님들께서 잘 좀 해달라, 잘 좀 우리나라의 정치, 우리나라 서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좀 잘 좀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제 발의되려고 하는 그런 법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의원님들 혹시 계시다면 좀 이런 점들,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법안 국민소원제 법안, 그 다음에 다선금지법 법안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용주 의원님 좀 어떠셨어요? 오늘 프로그램 나와서 말씀을 나눠보고. 와서 갑작스러운 소리를 받고 뭐 준비되지 않고 평상시 있던 생각으로 와서 했는데요. 법 발의발이 좋은 프로 같습니다. 좋은 프로 같아서 앞으로 여러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 나와서 새로운 발의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해 주시면은 국민들이 그리고 시청자들이 보고 듣고 평가할 것 같아요. 아마 인기 프로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 10번이나 하겠어요. 이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어머나 왜 그러셨어요? 네. 네, 이번에도 좀 재밌는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이런 법안을 좀 발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그걸 또 반영을 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실 곳은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요.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페이스북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주 의원님께서 2%가 10회를 못 넘길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꼭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출연해주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님, 그 다음에 곽현아 씨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네. 추석 때는 저희가 한번 쉬죠? 네, 추석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이번 방송하고 그다음에 추석 한 주 쉬고 그다음에 3회에서 다시 추석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